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윤석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한부모 가족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신청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족 신청 안내. 2025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표가 있어요. 중위소득.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계층이죠. 소득 요건부터 최대 금액의 그 평균에 해당하는 중간가. 그 중위소득이에요. 이게 이제 해마다 주어지는 값인데, 한부모는 중위소득의 63% 이하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한부모가 있는데, 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만 되는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인 가구부터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이 쫙쫙쫙 나와 있는데 보통 한부모 2인 가구, 한부모 3인 가구, 한부모 4인 가구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2인, 3인, 4인만 숫자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동영상을 확대해서 보셔도 되고 네이버에 2025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표를 검색하면 잘 나와 있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 2인 가구일 때 393만 2천원, 당연히 천원입니다. 3인 가구일 때 502만 5천원, 4인 가구일 때 609만 7천원이고요. 이에 63% 이하, 이제 한부모 요건입니다. 소득 요건. 2인 가구일 때 247만 7천원, 3인 가구일 때 316만 5천원, 4인 가구일 때 3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여야 된다. 65% 이하는 청소년 급여 한부모. 그래서 2인 가구일 때 255만 6천원 이하, 3인 가구일 때 326만 6천원 이하, 4인 가구일 때 396만 3천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증명서 발급만 받을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의 72% 이하 283만 1천원 이하, 3인 가구 361만 8천원, 4인 가구 439만원 이하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 소득 구간에 이래에 들어왔을 때 이제 보장이 되는 부분이죠. 신청서를 접수기간은 본인 주민등록정보상 주소지를 받아라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제 지자체가 이름을 달리하는데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가셔서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게 신청을 잘못하다 보면은 이게 반려를 시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에 따른 구비수료 미비가 태반입니다. 대부분이 구비수료가 탁 누락돼가지고 그대로 온전하게 접수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다.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듣는다면 이런 수료들을 다 스캔을 해서 잘 올리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시면 해당 읍면동 가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부자가족이거나 모자가족, 그 다음에 조손가족, 외족도 포함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미성년 자녀의 기준은 만 18세 이하고 취약 시에는 이제 22세 미만입니다. 주요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이 있고,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서 서식이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등 활용동의서도 읍면동에 있고요. 소득재산신고서도 읍면동에 표시되어 있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도 읍면동에 표시되어 있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읍면동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식을 받아가지고 보편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각 한 부씩 해야 됩니다. 상세라는 말은
일반하고 대비가 되는데 상세는 주민등록번호가 풀로 다 나오는 걸 말하고 일반은 뒤에 별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세를 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미성년자 자녀마다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하게 한 부씩 떼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월세이거나 전세로 사시는 가구에 한해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준비된다. 라는 거고요. 최근 1년간 입출금 전체 통장거래 내역서, 가구주, 가구원 모두 필요합니다. 주거래은행뿐만 아니라 입출금 통장, 각자 명의의 입출금 거래 통장은 1년간, 최근 1년간 통장 거래 내역을 발급을 받아서 없는 돈 다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가 있다면 부채 증명원입니다. 대출금이죠, 대출금.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데 만약에 직접 가기 그 금융기관을 직접 가기 힘들다. 그럼 전화상으로 팩스로 받아도 됩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통장사본, 그는 이제 나중에 한부모 가족이 되시면 한부모 가족 아동용 양육비를 받을 통장 계좌를 만든 겁니다. 그 통장 사본 필요하고요. 지출 실태 조사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연면동에 비치되어 있고 소식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한부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팩트, 중요한 것, 자동차 등록증. 기준은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면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이 된 차이거나 지금 기준으로 차량 표준가액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부당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죠? 말을 좀 빨리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뒤에 내용이 많습니다. 네, 조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신청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다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여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선정 기준은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증명서 발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말씀드렸죠. 자, 지원 대상 가구는 한부모 가족. 앞으로 이제 한부모 가족 할 때 청소년 한부모 포함인 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을 말하는데 다만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더해 연령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22세 미만 플러스 만약 18개월이다. 18개월까지 추가로 인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인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지원된다. 다만 이제 그 지원은 이제 가구주에 관할 연면동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전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안 된다. 이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자립 촉진 수당과 검정고시 학습비도 추가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원 대상 선정 시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나 친척 또는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 가구로 보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혼이나 사별을 하고 한부모가 돼서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그 가구주의 부모의 주택에서 같이 동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를 제외하고 그 한부모 가구로
별도로 보장했다는 뜻이에요. 친척의 집에 가면 그 친척들을 제외하고 한부모 가구만 별도로 가구를 형성을 해서 보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녀가 교육 문제로 다른 곳에 학교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 경우, 그래도 같은 가구원으로 보고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를 하더라도 그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묶어서 한부모 가구로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취업훈련 또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녀를 친척이나 친지 등에 맡기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면, 그게 뭐겠습니까? 생활비 보내주는 거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명이 되면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자녀가 장애인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재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모 또는 부하 주소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인정을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 또는 부가 거주불명 등록자, 말소자죠. 말소자. 옛날에 말소자가 있습니다. 말소자이지만 실제로 자녀와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을 하겠다. 말소자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모 또는 부의 채무관계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소자의 경우와 함께 비슷한 개념이죠.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 후에 배우자와 별거 중인 모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는 다르나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자립지원 별도 가구 보장. 자립지원이 뭐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죠? 이거를 이제 줄여서 이제 공무원들은 자립지원 특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립지원 특례라고 하고요. 어떤 경우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소득 인정액이 뭐냐?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인데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값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그 비율에서 나와 있는 그 결과값을 합산한 부분을 소득 인정액이란다. 이런 거죠.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공무원들이. 그 설명을 안 해줘요. 소득 인정액이 안 돼요. 오바됐어요. 소득 인정액. 그게 뭐냐? 소득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공제를 해서 말이죠. 재산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공제를 해서 다시 이제 소득으로 환원한 값을 더해서 부채는 빼서 나온 부분들이 그 결과값이 소득 인정액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후에 가족 간의 상호 구조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발생한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 소득값을 더해버리면 소득 인정액 63% 초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립지원은 별도로 이렇게 그 가구를 빼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창업 자녀를 보장 가구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만 별도 가구로 보장한다는 거죠. 대상 가구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또는 창업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이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한부모 가족
대해서 인수별로 보장을 하겠다는 거죠.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가 1인 기준에 23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장하겠다는 말이고, 취업 또는 창업자녀의 기준은 취업 또는 창업자녀가 인당 6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적용기한 취업 또는 창업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 즉 생일이 속한 생일이 속한 달을 다음 달부터 34세 이하까지 적용한다. 34세 이하라는 것은 35세 생일이 속한 달을 이전 달이다. 물론 다 이거 만입니다. 만이요. 만 34세 이하, 만 35세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일학습 경영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 그래서 산학, 산업, 그 다음에 뭐 학습,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현장 학습 일체형 도제학교다. 그리고 특성화교다. 그리고 마이스터보다 일반고, 직업계 학과의 재학생이 현장 실습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하다. 뭐가? 자립지원 별도가. 이 경우에는 18세 생일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적용하겠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에 관한 이제 안내는 제가 충분히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원면동사무소 공무원들하고 이제 신청할 때 이제 신청지 상담을 이런 부분을 하겠죠. 물론 이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뭐 신청하게 된 이유라든지 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어떤 대략적인 어떤 뭐 생활의 과정들, 뭐 이혼 사유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묻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원면동에 갔을 때 공무원들이 이제 제시하는 서식들이 있어요. 서식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그래서 이제 줄여서 행복이음이라고 해요. 행복을 이어준다는 소리, 행복을 이어주는 소리. 참 좋죠? 참 잘 쓸 것 같아요. 장면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다. 이런 전산 환경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쓰는 시스템입니다. 전산 시스템.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신청도 이제 신청을 하면 여기다가 올리고, 조사 결정도 소득 개선 결정도 여기서 하고, 공적 자료 요청도 여기서 하고, 다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이제 서식을 다운받게 되면 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신청 이름 쓰고요,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세대조화의 관계 쓰시고, 전화번호는 있으면 쓰시고, 집에 없으면 안 써도 되고, 이제 대부분이 휴대폰 번호니까 휴대폰 번호 쓰시고, 휴대폰 번호가 나중에 추후에 바뀌면 바뀐 번호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족사 본인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본인, 자녀들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번호, 학력, 재학력, 학교명 쓰시고, 건강상태, 건강 상태, 장애 있으면 장애 쓰시고요. 뭐 취업 상태 쓰면 되겠죠. 양식에 맞게 쓰시게 맞게. 그 다음에 이제 부양의자는 한번 보지 않아요. 안 써도 됩니다. 부양의자는 넘어갑니다. 급여의자. 나중에 한부모 가족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아동 양육비를 받을 급여의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압류 방지 전용 계좌가 있다면 비고에다가 압류 방지 전용이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뒷면에 이제 한부모는 누구냐? 여기 한부모 가족 있죠? 여기다가 한부모 가족증을 체크를 하시고, 본인이 24세 미만의 한부모다. 추가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증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미리 가구원 추가 기재 시 휴대전화 요금 할인 신청 시는 지금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한부모로 선정이 되시고 나서 감면 신청도 따로 하시는 거 있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체크하시고요. 정확해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체크하시고, 선택 정독이라 되어 있는데 다 체크하시면
체크하시면 돼요. 그냥 다 체크하시고요. 유의사항도 체크하셔서 날짜는 그날 가는 현재 그 날짜 이름 사인하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안내사항이고요. 신청 기간은 어떻고, 체류 기간은 어떻고, 이런 거 다, 다음에 조사 및 결정 단계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제출서가 다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앞서 설명했던 그 서류들, 그걸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그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서식에 되어 있다, 뒷면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 안 넘어갈까?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네, 넘어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신청서. 그래서 똑같이 세대주 성명 쓰시고, 성년을 쓰시고, 주소 쓰시고, 주민등록 등록상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검정고시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금액 쓰는 그 날짜, 이름, 사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구비서류도 별도로 있으니까 요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읽어드릴까요? 청소년 가구의 학원 등록 기간, 승인 기간 현황 이렇게 있고, 학원에서 내는 거예요. 학원 등록비 내역, 그죠? 그 다음에 학원 입금 통장 사본.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한부모가 학원으로 이제 학원비를 냈다라는 입금 내역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가구 제출 서류 사본.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원 정월 수강 현황 등. 학원에다가 요청한 게 많겠네요. 이런 것들을 같이 구비해서 신청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소득재산신고서. 소득과 재산을 신고한다. 신규, 처음으로 할 경우에 변경, 2번, 3번 할 경우에. 이게 뭐냐면, 한부모로 전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한부모 가구주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중위소득의 63% 초과했을 때 한부모 가족 바로 중지가 되거든요. 중지. 그러면 중지가 되면 이제 한부모 가족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떠한 사유로 뭐 취업을 했는데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거나 질병으로 입원 등으로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다시 또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때 신청하는 것을 변경이라고 해요. 그때 신청할 때는 변경에다가 V 표시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소득은 이제 소득의 종류, 재산도 재산의 종류, 부채도 부채의 종류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어떻게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해당되는 소득에다가 금액을 쓰면 되겠다. 보통 한부모는 맨 척하는 이제 한부모예요. 부 또는 모. 다음 째 칸부터는 자녀들이죠. 자녀가 4명 있다. 그러면 신고서를 하나 더 받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어떤 지자체는 옆에다 또 자녀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한 장 더 추가해서 자녀를 하나, 1명 더 쓰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녀는 거의 소득재산이 없을 거고요. 미성년이니까. 가구주, 한부모 가구주에서만 상세하게 잘 작성하시면 돼요. 상시근로 소득이면 상시근로, 본인이 일용근로 소득이면 일용근로에다 작성하시는 거고요. 이거 작성 기준은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4대 보험 공제전 세전 소득 기준으로 월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월 기준으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 재산이 있어서 임대소득이 있다. 그러면 월세, 그렇죠. 임대소득 쓰시면 되고. 이자소득은 모르겠으면 안 쓰셔도 되는데, 공적 자료에 의해서 금융정보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나중에 조사 결정한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지원 사적기준 소득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1년간의 통장거래 내역서. 그거를 이제 다 떼시라는 이유가 지인이나 친척이나 부모나 그런 친지나 그런 이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일정 부분 공제해서 합산해서 소득에다 잡거든요. 이것도 모르겠다? 이것도 안 쓰셔도 돼요.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1년간, 최근 1년간 통장거래에 대해서만 잘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자기가 주택이 있다. 건축물 중에 주택 있으면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공시금액. 이것도 모르겠다. 안 쓰시면 됩니다.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게 다 확인돼야 돼요. 공시금액, 토지는 동시지가로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자동차, 도입 체크하시고, 차량명, 이름 쓰시고, 연식 쓰시고, 배기량 쓰시고,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용도를 체크하셔서 이제 생업용이냐, 장애인용이냐, 자가용이냐. 대부분 자가용이겠죠? 자가용 체크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1차 보증금. 이게 뭐냐면 이제 전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면 전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금액 얼마. 월세 보증금이면 월세가 동그라미 하시고 금액 얼마 쓰시면 되겠죠. 만약에 본인이 사업소득이 있다. 그럼 상가 보증금도 해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서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얼마 쓰시면 되겠죠. 임대보증금, 본인이 재산이 있어서 임대를 내주고 받았던 그 보증금 쓰시면 되고, 이게 부채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연월일 쓰시고, 이름 쓰시고, 사인하시면 끝난다. 소득계산신고서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동서. 이게 마찬가지고, 본인, 한부모 가구주 이름 쓰는 거죠. 홍기동, 주민번호, 네모 하나에 숫자 하나씩 기재하시고, 본인, 자녀, 성명, 주민번호 쓰시고, 네모가 각 사람마다 두 개가 있죠. 홍길동.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홍길동. 네모 안에 들어오죠. 점선 박스 있잖아요. 점선 박스 안에 이름이 들어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자로 사인 안 되고 인감 도장 안 되고 정자로 이렇게 두 번씩 쓴다. 자료 수대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안내사항이고 뭐 유의사항 이런 것들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자, 그러니까 이제 가구주 기준으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 쓰시면 되고, 취업 상태는 상시근로냐, 일용직이냐, 자영업이냐, 해당 부분 V 체크 표시합니다. V 체크 표시 해당 부분 체크하시고, 직장이 있으면 직장명, 사업자면 사업장명, 직장이면 직장주소, 사업장이면 사업장 주소 쓰시면 되겠죠.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일용직이다 그러면 일당제, 하루에 임금이 얼마다, 한 달에 근로일수가 며칠 된다. 이걸 작성하시는 거예요. 근로시간 쓰시고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한 주당 근로일수 몇 시, 뭐 주 근로일수 총 몇 시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월급제 총 얼마다, 자영업인 경우 한 달에 사업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타 소득은 아까 전에 사적 이전 소득 있잖아요. 그래서 월 평균 지원 받는 금액 쓰시면 돼요. 날짜, 이런 사인. 인대에 있는 게 도장 안 찍고 사인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지출 실태 조사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말 그대로 지출 실패를 조사한다. 가령 뭐 어떤 수입으로서 식비가 한 달에 얼마 되는지, 주거비가 한 달에 얼마, 피복비, 옷, 신발 등 피복비 얼마 든다. 가구는 전체 대표,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 잡비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총 지출 금액이 얼마다, 가구 총 소득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은 한부모만 신청하러 왔는데, 복직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급여를 또 이제 뜻밖의 그런 급여와 서비스도 가능하다. 그래서 상담에 충실하셔라. 공무원들은 여러분 편이다. 적대감 갖지 마셔라. 사회복지 업무 공무원들 굉장히 수고가 많고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이 힘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그 이상의 좀 서비스 급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한부모 가족 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사 및 결정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구청이 없는 시군은 출장소에서 이제 조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김요셉이었습니다.